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아람코의 원유 생산 복구 시한이 일주일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영국 대법원이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조치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나스닥부터 점검해 볼 텐데요. 미국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을 하면서 하원 차원의 탄핵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미증시 하락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와 관련해서 현재 나스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 매도 의견 주셨네요. 어떤 전략일까요? 일단 오늘은 매도고요. 네. 지금 이제 하락 쪽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0.47%, 0.46% 내려가고 있죠. 근데 이제 반등이 언제 들어올지는 글쎄요. 의문이긴 합니다. 반등이 들어오긴 들어오겠죠.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근데 다시 한번 여기 아래 추세선이죠.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평선에 지금 딱 걸려서 거기선 지지는 받았습니다. 여기를 만약 지킨다면은 반등이 한 번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 여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 아래선 자리인 이 자리 정도까지 내려오겠죠. 7,500대 후반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나스닥은 일단 지금 뭐 어제 오늘 매도 쪽으로 내려가는 게 맞고요. 내일은 약간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네. 고점으로 갈수록 매도 쪽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단 매도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매도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리고 트럼프 탄핵 이슈 자체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네. 이게 뉴스 자체는 그래요. 뭐 3개월이 걸린다. 3개월 동안 봐야 된다 뭐 이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 3개월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지도 않을 거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여우에 가까워서 녹록하지 않습니다. 약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스타일이긴 하지만은 네. 어쨌든 굉장히 영악합니다. 영악하기 때문에 좀 영악하면서도 약간 멍청하다는 건 안 되는데 영악하면서 약간 둔한 게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탄핵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탄핵에 대한 그 이슈라고 보면 되는 거고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그 뭐랄까 이제 좀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이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밀고 있는 대권 주자를 조금 입지를 좀 강하게 하겠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뭐 중상모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이슈들이 있고 또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는 미 증시에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네. 어쨌든 뭐 그 이슈 안 좋은 악재적인 이슈도 있지만은 현재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갈피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뭐 그 외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미 증시는 일단 올라갈수록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저는 맞다고 보여요. 뭐 지금 여기서 매도를 따라가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또 기다리면 좀 또 올라오겠죠. 아니면 여기서 내려서 이 추세선 찍을 때나 매수를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미 증시는 반등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계속 매도 쪽으로 대응하시면은 어느 정도 긴 수익권, 그렇게 길지 않더라도 적당한 꽤 괜찮은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은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 이슈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고, 그런데 미증시는 고점에 다가갈수록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 챙겨보시라고 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의 아람코가 일일 원유 생산 능력이 1,100만 배럴을 초과하면서 생산 복구 예정 시한이 예상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크루드 오일 오늘 어떻게 대응해 볼지 대응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일은 오늘 관망 의견 주셨네요. 오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오일이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일단 오일 같은 경우는 여기 차트를 한번 조금 길게 펼쳐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약간의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55점 후반대와 56점 초반대가 네. 강한 지지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기존에 매도를 하셨다면은 매도자들도 청산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추세 자체가 지금 현재 고점에서 맞고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걸 굳이 네. 매수를 보려고 하다가 이걸 깨져버리고 내려가 버리면은 또 이제 손실이 또 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좀 관망을 하시고 여기 추세도 맞고 올라타는 게 지지가 나온다면은 매수를 봐도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오일이 11시 30분이죠. 11시 30분이면은 이제 원유 재고. 네. 결국에 이제 원유 재고가 나올 텐데 자, 일단은 API 원유 재고 자체가 네. 봅시다. 네, API 지금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자, 잠시 이 부분 먼저 확인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API 원유 재고부터 확인을 해드리면 140만 배럴 가량 원유 재고가 증가된 그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상황 또 살펴드리면 API 원유 재고가 60만 배럴 증가 소식 확인해드렸고요. 또 EIA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105만 배럴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발표된 EIA 원유 재고 발표는 현재 241만 배럴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오전에 API 원유 재고도 증가, 그리고 EIA 원유 재고도 현재 241만 배럴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 함께 종합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보시기에 좀 약간 어려운 게 있죠. 네. API는 뭐고 EIA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는데 네네. API 원유 재고 같은 경우 이제 민간 업체에서 조사하는 걸 API 원유 재고라고 네. 해요. 그리고 이제 EIA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차이냐? 민간에서 하는 것들은 자기들 허위로 작성을 해서 민간에서 나오는 것도 허위로 작성해서 올려도 법적인 제재가 없어요. 네. 제재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지만 이제 EIA에서 재고를 조사하는 거는 여기서 뭔가 잘못된 수치가 들어가게 되면은 다 법적인 제재가 형사처벌이 들어갑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API보다는 EIA 그렇죠. 원유 재고를 봐셔야 되죠. 그래서 API는 새벽에 나오고 EIA는 저녁 늦게 나오는데 네네. 서로 완전 다를 때가 있어요. API는 감소가 나올 때 있고 EIA는 증가가 나올 네, 때 있고 맞아요. 또 반대적인 포지션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왜 API 저런 걸 만들어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를 없애버리는 게 맞는데 그냥 아싸리 그냥 더 정확한 EIA 원유 재고 하나만 하면 되는데 굳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정보를 더 제공하겠다고 민간 것까지 조사를 해서 API를 준다는 것 자체가 네.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꼴이 된 건데 여튼 그래서 어쨌든 민간 재고를 발표를 하는 거죠. 발표를 했는데 일단 민간 재고 주로는 그런데 그렇습니다. 주로 민간 재고 API에서 증가가 나오면 주로 EIA도 증가가 나와요. 네, 네. 또 API에서 주로 감소가 나오면은 EIA도 주로 감소가 나오는 게 확률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네. 한 85% 정도 되려나요?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오일이 일단 EIA에서도 증가로 나왔죠. 네. 증가로 나오면서 지금 이제 오일이 살짝 밀려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어쨌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이시죠?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추세선에 이제 물리는 자리라서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포지션을 들고 가는 전략은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매도를 들고 있다 하더라도 청산을 하는 전략. 그리고 굳이 매수를 본다면은 여기 거의 대부분 여기 지금 추세선에 거의 대부분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대신 손절을 좀 짧게 잡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텐데 일단은 원유 자체가 뭐 오늘은 아니겠지만은 뭐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기술적 반등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오일은 어차피 미 증시가 떨어지면은 같이 꺾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미 증시가 안 좋잖아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오일도 같이 고점 맞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는 추세선을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추세선에서 굉장히 놀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에서는 관망적인 자세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마음 편하게 있지 않겠냐. 이 종목이 오일 종목이 아니더라도 네. 종목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오일에다가 뭐 이런 자리에서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크루드 오일과 관련해서는 오늘 관망 의견 주셨고요. 지금 좀 단가가 추세선에 몰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 이슈 골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슨 영국 총리가 10월 31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를 노딜 브렉시트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5주간 의회를 정회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라서 의회 활동 재개됐는데요. 자, 영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완화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골드는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대응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수 의견 주셨네요. 자, 오늘도 전략 짚어볼까요? 똑같습니다. 지금 네. 자리에선 따라가실 필요 없고 계속적으로 1,500 아래에서 매수를 진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00이 깨진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손절을 잡는다면은 1,490을 이탈했을 때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제 라인을 딱 제시해야 한다면은 1,493에서 1,500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1,500짜리였어요. 1,500짜리였는데 1,500 아래까지도 떨어졌었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강한 반등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브렉시트 이런 건들이 아니라 일단은 브렉시트도 뭐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럽 독일도 있고 또 미국에 대한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의 증시의 종합적인 걸 판단하면서 골드는 상승 쪽으로 가는 게 원래는 맞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직 올라갈 자리가 더 남았기 때문에요. 네. 만약 얘가 이제 정확하게 추세를 전환해가지고 이제 역다이버전스가 좀 나온다면은 그 역다이버전스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 하락 쪽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 하락으로 바뀔 기미는 없죠. 하락으로 바뀐다면은 얘가 1,490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네네네. 하락 쪽으로 바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자리가 1,490 이탈하기 전까지는 매수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은 대외적인 불안한 여건이 아직은 다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는 조금 눌릴 때마다 상승 쪽으로 눌릴 때마다 매수를 받아서 상승 쪽으로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뭐 브렉시트 네. 보리스 존슨 총리죠. 뭐 어떻게 나라를 꾸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리스 존슨이 총리가 되면서 오히려 영국은 더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딜 브렉시트로 갈 수도 있다고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렇게 안 갈 확률이 또 높은데 왜냐면은 보리스 존슨 총리한테 이제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의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 오히려 영국 의회에서는 또 이런 말이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럴 거면 다시 한번 또 국민투표 다시 한번 또 하자. 네. 도대체 국민투표를 몇 번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굉장히 여러 번 해요, 영국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노딜 브렉시트로 가지 않는 게 좋은 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솔직히. 그리고 이제 안 가야지 정상인 건데 만약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가게 된다면 어렵게 네.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돼요. 그래서 어쨌든 노딜 브렉시트로 가지 않아도 골드는 일단은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국 브렉시트 건뿐만이 아니라 네. 대외적인 글로벌 정세 그리고 글로벌 상황 자체가 뭐랄까 아직 다 해결이 되지는 않은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네. 일단은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고 일단은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골드, 오일, 나스닥 다 일정의 패턴이 좀 있습니다. 패턴이 있고 추세선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 추세선을 이탈 전까지는 매도, 이 추세선을 이탈 전까지는 매수 이런 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 추세선 매도 쪽이라면 이 추세선을 돌파 전까지는 계속 매도고 매수 쪽이라면 이 추세선을 이탈하기 전까지 매수인인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속적으로 조금 매수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방향성이 맞죠. 왜냐하면은 골드는 아직 달리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네. 굳이 달리고 있는 말을 뭐 걸어가지고 넘어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올라타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골드를 좋아하니까 제가 또 옷도 좀 약간 골드에 가까운 색을 입고 왔는데 네. 김성 앵커님이 좀 이제 옷을 좀 까만색이 아니라 좀 금색을 입고 오셨어야 되는데 다음번에는 좀 맞춰 입고 오는 걸로. 오늘 옷이 알겠습니다. 너무 예쁘셔가지고 다음번에 미리 말씀해주셨으면 제가 거기에 네네. 복장을 맞추는 건데 아, 네. 애니메이션에서 말씀드릴게요. 튀어나오신 줄 알았어요, 진짜로. 만찢녀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만화를 찍고 나온 만찢녀. 네.
지금 갑자기 땀이 나네요. 네. 어쨌든 간에 다음번에는 좀 복장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네. 맞춰가지고 입고 나올게요. 오늘 까만색을 입고 나오실 네, 거면 네. 저도 까만색 입고 나올 걸 그랬어요. 네.